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천만 명을 눈앞에 둔 가운데 백신 개발이 올해 안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백신이 내년 초쯤에 개발되고 내년 여름쯤에 전 세계에 공급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이 밖에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누적 확진자가 2,970만 명대를 기록하며 3천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 기준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9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678만 명에 달했고 인도는 50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브라질은 438만 명을 넘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명 안팎을 유지해오다가 최근에는 3만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지난달 말 이후 6만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학교가 감염 확산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최근 8만 명에서 9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의 거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마 전 국회 개원을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3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여전히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백신 소식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들어온 백신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코로나19가 내년 백신 보급으로 기세가 꺾인 뒤 2022년에 종식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올가을 이후 사망자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지구촌 백신 공급 연대에 수억 달러를 기부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년 여름까지 전 세계에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며 60% 수준의 백신 접종으로도 코로나19의 기하급수적인 확산을 거의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내후년인 2022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게이츠는 미국에서 10월 말까지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백신은 없을 것 같다며 만약 효험이 있다면 12월이나 1월에 적어도 2개 또는 3개의 백신이 승인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선거 전 백신이 졸속 승인될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르면 오는 11월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 중국 전문가는 현재 3차 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일반 중국인들은 11월이나 12월에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백신 나오는 건 좋은데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임상시험 중에 부작용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제약사에서 부작용 사례가 이번에 보고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부작용을 보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바이온테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내놓은 화이자는 4만 4천 명의 자원자 중 2만 9천 명을 대상으로 3차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다만 보고된 부작용은 해당 백신의 안정성에 우려를 제기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점검위원회도 언제라도 백신 연구 중단을 권고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조치를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 소속 연구진도 우려할 만한 부작용이 있는지 자체 검토 중이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부작용 중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라고 화이자는 밝혔습니다. 네. 네, 백신 부작용 문제는 조금 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지난했던 미중 무역 전쟁 관련 소식인데요. 1년간 끌어왔던 중국산 제품에 미국의 관세 부과가 규정에 맞는지 세계무역기구의 판단이 나왔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세계무역기구 WTO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국제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중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전문가 패널은 미국이 2,3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276조 1천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조처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오랜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국이 표적으로 삼은 중국산 수입품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자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라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관세가 WTO 회원국에 대한 최惠국 대우 조치 위반 사항이며 보복 조치 전 WTO 판단을 받도록 한 분쟁 조정 규정을 어겼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WTO는 지난해 1월 패널을 설치했고 심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미국이 당장 반발하고 나서서 상소 시 최종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부터 지난해로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여서 최종 판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WTO 판단을 두고서 중국의 서류상 승리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 지역 소식을 저희가 볼까 하는데 미국이 중재해서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바레인과의 관계 정상화 협정을 맺었다. 이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백악관에서 걸프 지역 그 아랍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바레인과 관계 정상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서 피스메이커를 자임하며 이번 협정 성사를 중요한 외교 성과로 부각해왔습니다. 1948년 건국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분쟁을 이유로 대립관계였던 걸프 지역 아랍 국가와 수교에 합의하기는 7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중동에서 아랍 국가와 적대적이거나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바레인을 하나로 묶은 이번 협정은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 확대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반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치적 기반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친이스라엘 기독교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성사된 이번 협정이 중동에 얼마나 큰 평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모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동 현안의 핵심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에서 희망이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아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푸틴의 정적으로 불리는 러시아 야권 지도자죠. 나발니 소식을 알아볼 텐데요. 얼마 전에 독극물 중독 증세로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의식을 또 되찾고 인증샷도 올렸다면서요? 네, 러시아의 그 대표적인 야권 운동가 알렉사이 나발리가 자신의 SNS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나발리는 독극물 중독 증세로 독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나발리는 인스타그램에서 아직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어제는 종이의 실수로 숨을 쉬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에서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진 나발리는 독일 베를린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 회복 중입니다. 나발리 측은 그가 독극물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처음 그를 치료했던 러시아 병원과 당국은 독극물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와 프랑스, 스웨덴 연구소는 나발리가 옛 소련 시절 군사용으로 개발된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노출됐다는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이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